안녕하세요. 수학생 문진옥입니다. 오늘은 기하의 16차시고요.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치 벡터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기준점 O를 잡고 이거에 대해서 A, 그리고 B에 대하여 O와 A를 연결한 요 벡터를 OA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점 B에 대한 위치 벡터는 O에서부터 B까지 연결한 녀석입니다. OB. 자, 이렇게 표현했었고, 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평면 벡터는 좌표 평면상에서 얘기합니다. 자, 좌표 평면 X축, Y축에 대하여 그럼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 같나요? 바로바로 원점으로 잡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점 A가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요 녀석의 좌표가 A1, 여기가 A2. 그렇다면 얘 위치는 A1, A2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벡터인데 O와 A를 연결한 요 벡터, 즉 벡터 OA. 자, 얘를 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거에 대한 다른 표현 방법 두 가지를 더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점의 위치를 찾고자 할 때 요 A1의 위치는 사실 1, 2, 3, 4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따지죠. 자, Y축도 마찬가지 1, 2, 3 단위 길이를 이렇게 늘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벡터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좌표 평면에서는 요걸 단위 길이 일자리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요런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얘를 이 원이라고 할게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크기 1일짜리 벡터입니다. 그 다음 요 녀석, 자 Y축에서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기 1일짜리 단위 벡터, 얘를 E2라고 할게요. 자, 지금 이 원과 이 2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하고요. 크기는 1일짜리입니다. 자, 그럼 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 녀석은 이 원 방향인데 얼만큼 늘어났다? A1만큼 늘어났다. 자,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A1이 양수면 이쪽 같은 방향인데 음수면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요 길이는 요 벡터는 이 투 벡터에 대해서 A2를 곱해준 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 A2가 음수면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OA 벡터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로와 요 세로에 의해서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인 거죠. 그래서 합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원에 대한 A1배, 이 2에 대한 A2배.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원 더하기 3, 2라고 하면 바로 요 모양새입니다. 이 원이 두 번 가고요. 이 2가 이렇게 세 번 간 위치에 있는 A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너무 이걸 이렇게 쓰는 건 너무 번거롭죠. 이 원을 아이고 이 2를 A 2번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로워서 심지어 이렇게 써버립니다. A1, A2.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 3 이렇게 표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게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이거 점의 좌표인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벡터라고? 네, 맞습니다. 두 가지를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점을 표현하고요. 어떤 땐 벡터를 표현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문제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점 A 2,3에서 라고 하면 얘는 점의 좌표를 의미하죠. 하지만 벡터 A 2,3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얘는 벡터입니다. 이건 벡터라는 얘기는 2,3에 대하여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한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0,0에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이번엔 벡터의 크기 살펴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다른 쪽 위치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 O에서부터 여기 A까지 연결한 벡터, 여기가 A1, 여기가 A2면
A1도 음수, A2도 음수겠죠. 자, 이 녀석의 위치는 A1, A2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OA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현하고요. 자, 이 녀석은 결국 여기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0,0에서부터 어디까지? A1, A2까지의 거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하면 되죠. 루트 빼면 A1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A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 벡터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을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두 개 벡터 평면 벡터 벡터 A는 A1, A2, 벡터 B는 B1, B2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얘가 벡터인 겁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두 번째 벡터 A 빼기 벡터 B, 세 번째 벡터 A의 K배. 이때 K는 실수라고 할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을 얘기하면 X 성분, Y 성분을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A2 더하기 B2. 자, 뺄셈도 마찬가지. X 성분 A1 빼기 B1 그리고 Y 성분 A2 빼기 B2 순서대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자, 실수배도 마찬가지 A1의 K배, A2의 K배가 되는데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덧셈 설명할게요. 자, 벡터 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요게 벡터 A고요. 여기 X 성분이 A1, Y 성분이 A2입니다. 자, 벡터 B가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삐뚤하네. 얘가 벡터 B고 여기 위치가 B1, 여기 위치가 B2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이걸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서 결국 요 대각선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입니다. 자, 요 녀석의 성분을 볼게요. 자, 그럼 저 끝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거를 물론 대각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A만큼 갔다가 이렇게 B만큼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크기가 B1만큼이고요. 요 크기가 바로 B2만큼입니다. 따라서 요 점의 위치는 A1에다가 더하기 B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즉 Y 성분은 A2 더하기 B2가 됩니다. 정확히 일치하죠. 자, 이번에는 같은 벡터 A, 벡터 B에 대하여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볼게요. A에서 B를 빼볼게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야 된다? B에서 A를 향해야 된다. 자, 요 녀석의 평면 벡터 성분은 그럼 여기 얘기하면 되겠네.가 아니고요. 자, 평면 벡터라고 하려면 요 시점을 어디로 옮긴다? 여기. 원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즉 평행에서 옮겨보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요 성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벡터의 성분을 찾아보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얼마만큼일까요? 즉 A2에서 B1만큼을 뺀 겁니다. 여기 위치가 결국 A1 빼기 B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위치는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A2에서 B2를 뺀 겁니다. 성분 딱 보이죠? 자, 세 번째 설명할게요. 벡터 A의 K배인데요. K가 만약 이처럼 양수면 같은 방향으로 몇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배만큼 가면 되겠죠. 이게 바로 K A가 될 거고요. K가 양수일 때 같은 방향. 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라면 자, 요 녀석은 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2 벡터 A입니다. 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방향이 서로 달라질 겁니다.
문제 1번입니다. 두 벡터 E1, E2, 즉 단위 벡터로 표현된 벡터는 성분으로 표시하고 성분으로 표시된, 즉 이렇게 순서상이죠. 성분으로 표시된 건 단위 벡터로 나타내어 보아라. 짠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림에서 요 녀석을 벡터 C, 요 녀석을 벡터 D라고 할게요. 일단 벡터 A는 단위 벡터로 표현됐어. 그렇다면 얘는 뭐다? 2, 마이너스 4다. 그려보면 2, 마이너스 4인 요 끝점에 대하여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벡터 A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벡터 B는 마이너스 1, 3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원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즉 X 성분 먼저 얘기 3, 마이너스 1이죠. 3, 마이너스 1 요점, 요게 바로 벡터 B입니다. 자, 그 다음 벡터 C를 볼게요. 벡터 C는 끝점 딱 맞았죠. 자, 시점 맞았고요. 요점의 위치가 2,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라 적고요. 얘를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2, 2원,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D를 볼게요. D의 위치는 이게 3, 4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평면 벡터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끝점을 요 시점을 원점에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평행이동해서 붙여보면 두 칸, 세 칸이기 때문에 결국 두 칸, 세 칸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녀석은 2, 3이 되는 거고요. 얘를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벡터 A, 벡터 B, 벡터 C에 대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는데 요런 표현들 보이죠? 요런 표현. 자, 요런 표현이 나올 때 얘는 점의 좌표로 보는 게 아니라 벡터로 보는 겁니다. 자, 벡터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2, 마이너스 3에 대하여 그냥 요 점이 아니라 원점하고 요렇게 연결한 요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을 구해보는데 첫 번째 거 보세요. 어우, 지저분해. 이걸 각각 다 그리거나 할 수는 없고요. 자, 바로 연산 들어가면 됩니다. 1번 분배를 바로바로 해주면 됩니다. 6 벡터 B. 자, 마이너스로 분배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게 같은 종류니까 2분의 5 벡터 A. 자, 이렇게 되고 얘 계산할게요. 자, 벡터 A에다가 2분의 5를 곱해주면 5,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B에다가 6을 곱하면 30,6 더하기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18, 12. 자, X좌표끼리 몽땅 더해주면 48에다가 53. 그리고 요 녀석은 18에다가 2분의 15니까 2분의 21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요런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요 벡터를 구해 볼게요. 자, 얘는 그냥 벡터 A 빼기 벡터 B 더하기 2 벡터 C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넣어 버릴게요. 2배 해 줄게요. 자,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자, 이렇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크기라는 것은 자, 요 녀석은 어디하고 연결했다?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한 녀석이죠. 직선으로 연결한 거죠. 자, 요렇게 연결한 벡터인 거죠. 그래서 바로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버리면 됩니다. 즉 1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면 벡터의 개념과 성분,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점을 잇는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